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VMware 케이스도 많이 들어보고 있고, 방금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이제 저희가 많이 봐야 해서 간단하게 VMware 처음 접하는데 어떤 파일을 열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어디 들어가서 뭘 열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목차로는 ESXi 디렉터리 구조랑 그 정보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트러블슈팅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ESXi 그 로그를 받으셔가지고 압축 풀게 되시면은 이렇게 폴더도 많고 안에 파일들도 되게 많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많이 보게 될 거는 명령어들에 대한 결과값이 있는 커맨즈랑 로그들이 있는 바, 그 다음에 VM 버추얼 머신들에 대한 파일들이 있는 VMFS를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보시게 될 게 커맨즈 폴더고요.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게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커맨드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파일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볼 수가 있어서 이걸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게 되시면은 버추얼 머신 버전 정보랑 NIC 각종 구성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ESXi 버전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모델이 어떤 거고, 제가 수정을 했는데 서비스 태그는 어떤 건지, 정상적으로 그 장비에서 수집이 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NIC나 베이스 위치나 이런 구성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VIB라고 해서 리눅스의 RPM 개념의 그런 드라이버들에 대한 정보랑 스토리지 어댑터,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로그가 있는 바 폴더인데요. 바 밑에, 런 밑에 로그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파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로테이션 된 파일들은 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파일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는 VM 커널 로그랑 호스트 에이전트 로그인 호스트D 로그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버추얼 머신들에 대한 폴더인데요. VMFS 밑에 볼륨스라는 폴더 밑에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UUID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되면 보기가 좀 힘드신데, 그 앞에 커맨드 폴더로 들어가셔서 이 파일 열어보시면은 어떤 볼륨이 어떤 UUID 가지고 계신지 확인이 돼서 이걸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VM들의 이름으로 그 VM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고, 여기서 파일들이 되게 많긴 한데 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는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인 VMX랑 그 로그 파일인 VMware .log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될 게 로그 수집하는 방법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CLI랑 GUI로 수집하는 방법이라서 나중에 수집하게 되실 때 그냥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RV 툴즈라고 해서 필드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테더렉스처럼 이렇게 로그들 예쁘게 뿌려주는 이런 툴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단일 호스트나 단일 VM이면은 가능하겠지만은 클러스터 단위, 센터 단위의 그런 장애 분석을 할 때는 사실 하나하나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RV 툴즈라는 거를 깔아가지고 센터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엑셀 형식으로 해서 저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고요. 실제로 엑셀 파일로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발생하면은 이걸로 엑셀을 뽑아서 받아서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엔지니어 할 때도 필드에서는 가장 많이 썼던 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엔드 유저나 SI 업체에서 그 VM에 바로 SR 같은 걸 올릴 때 VM에서 이걸 작성해 달라고 저희 쪽 던지게 되는 양식인데요. 저희가 뭐 VM웨어에 대해서 잘 알면은 원하는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SI 업체나 고객 쪽에서 던져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받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러블슈팅 케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게 예전에 상원 차장님 케이스 분석한 건이었는데요. 이렇게 XXR 1, 2번이 설치가 돼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번이 재부팅이 됐는데 1번에 NIC 링크가 다운이 됐다 이런 이슈가 들어와서 로그를 확인을 해봤더니 VM 커널 로그랑 TSR 로그 상에 있는 그 라이프사이클 로그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1번이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링크가 다운되고 전환이 올라오면서 다시 링크가 올라온 그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구성이 아니라 그 DB 합빈용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파워 오프가 됐다고 해서 접수가 됐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VM웨어 로그를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트라잉 하드 파워 오프가 됐고 호스트D 로그를 봤을 때도 그 VM 스테이트가 정상적으로 파워링 오프로 진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VI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그를 따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게 되니까 이런 로그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이걸 모르고 그냥 껐는데 그 자기는 그냥 갑자기 꺼진 줄 알고 접수가 됐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커넥션 이슈가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그 VM 커널 로그 보면은 이런 스카시 코드랑 관련된 로그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걸 좀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코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 코드들에 대한 VM웨어 KB를 찾아보면은 HBA 드라이버가 그 커맨드를 보내는데 실패해서 프레임 드롭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임 드랍 현상들이 나타났고 패스가 불안정해서 계속 변경됐던 그 요청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VM웨어 KB를 봤더니 이게 단일 호스트에서 난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능성 높았던 게 GB기나 뭐 이런 HBA 쪽 이슈였고요. GB 교체 이후에 증상이 해소됐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커널 로그를 보게 되시면은 실제로 뭐 failled라고 해서 메시지들이 엄청 많이 찍혀 있는데 그 이런 페이지에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스카시코드 디코더라고 해서 저 값들을 입력을 하면은 각각의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저런 failed라는 값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VM웨어 KB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가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있어서 저 failed 같다고 해서 뭐 스토리지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스토리지 커넥션 이슈였는데요. 로스 커넥션에서 데이터 스토어에 접근 불가능하고 그 failed 메시지에 0x7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KB에서 보니까 HBA 펌웨어나 아니면 배드 HBA 이슈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호환 펌웨어로 업데이트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된 이슈고요. VM웨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런 호환성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거를 좀 많이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CM5720이라는 모델로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29개나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명은 똑같은데 각각 그 호환 드라이버나 펌웨어는 다른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